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유후! 오늘 소개할 새는 바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칼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가요? 네! 아, 이 시기가 되면은 위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새들이 칼새입니다. 있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어느 날 허공을 쳐다봤을 때 어딘가 슝 지나가는 활 새가 같은 있다면 게 날아가면 화살이 아니라 활 같아요. 그게 날아가면 그게 칼새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칼새에 관해서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칼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새에게는 미안하지만 칼새과에 있는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막 개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몸의 기본적인 모양이 비슷하고 색감이 아주 다들 매우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전 세계에 약 100종의 칼색과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기는 엄청 다양한데 작은 건 13cm, 큰 거는 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편 길이도 이제 종마다 다른데 2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꽤 큰 편이죠. 날개 편 길이가 50cm 정도 되면은. 우선은 칼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날개인데 날개는 상어 지느러미 모양입니다. 그리고 몸통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랑 몸통이 목이 없이 이어져 있어서 약간 야구방망이를 닮았다는 생각을 전했어요. 그러기엔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야구방망이처럼 생겼어요. 물방울. 근데 물방울이라고 하기에는 또 더 얇은 느낌? 물방울보다? 물방울은 모양이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아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물방울 이모티콘보다는 얇아요. 그보다 더 얇아? 야구방망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점. 엄청 짧은 야구방망이에 얇은 상어 지느러미 같은 날개가 달려있는 근데 상어 느낌. 지느러미라는 게 좀 덜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낫 모양이라고 날개를 말하시더라고요. 공감되세요, 그거는? 네. 상어 지느러미는 세모나잖아요. 낫 모양 괜찮네요. 네, 그래서 날개가 낫 모양이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얇은 상어 지느러미 같았다는. 근데 얇다는 게 두께가 얇다는 건지. 아니야. 옆에서 봤을 때 말고 앞에서 봤을 때 너비가? 너비가 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얇긴 해요. 됐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검색하시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약간 네. C? C 모양. 영어 알파벳 대문자 C. 아니고요. 근데 더 좁혀진. 그래서 약간 활 펴기기 전에 활? 몸 전체가 C 같다고? 네. 날아다니는 걸 봤을 때. 왜냐면 몸이 짧으니까 꼬리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허공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독특한 게 날개 끝부분이 진짜 날카로워요. 아세요? 아니요. 완전 날카로워요. 다른 새들 좀 찔려본 적이 뭉툭하잖아요. 아니 근데 생긴 게 진짜 딱 그 삼각형 꼭지점처럼 딱 이렇게 딱 그래서 칼새라고 부르는 이유도 베일 것 같다. 날개 끝쪽이 이제 칼날 같다고 해서 진짜 근데 진짜 뾰족해요. 베일지 궁금. 베이지는 않겠죠. 털이니까. 그래서 이 칼새의 날개가 엄청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새들은 물론 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퍼덕이면서 원동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날잖아요. 근데 이 칼새는 오히려 퍼덕이지 않아서 장거리를 날기에 더 효율적이고 이제 비행을 하면서 날개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날개 끝부분이 다른 새는 이제 깃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칼새는 뼈로 더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더 많이 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과학적 원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칼새의 날개 구조가 더 날기 좋게 진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날면서도 각도를 이게 약간 손목처럼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처럼 날개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각도를 변경할 수 있어서 아주 날개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새 생김새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새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네. 상어 지느러미밖에 생각 안 나요. 아니 안 난다는 대답이셨어요. 네, 안 나요. 아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제비랑 헷갈려요. 헷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전 진짜 헷갈려요. 제비는 그 꼬리가 아니에요. 특징적이잖아요. 제가 이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두 새는 생김새가 비슷하기로 이게 유명해요. 공식적이게 어디 공식? 진짜 공식적으로 유명해요. 어디에서요? 이제 탐조인 공식. 함조의 공식이 어디예요? 왜냐면은 두 새 모두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스타일이라서 가만히 앉아있는 새보다 우선 판별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새 모두 공중에서 곤충을 사냥하는 방식으로 적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닮았지만 또 유전자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칼새는 그니까 관련 없다던데. 맞아, 제비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니까 그리고 이게 응. 얘네 둘이 닮은 게 같은 출신이어서 닮은 게 아니라 수렴진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비슷하게 한 방식이 비슷해서 맞아, 비슷하게 공중에 생김새가 곤충 먹어서 그래.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거의 모두가 먹잖아요, 공중곤충. 아니야. 그래서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날개 모양과 꼬리일 텐데요. 제비 꼬리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대문자 A 모양으로 이제 그 양끝이 길게 삐져나온 모양. 맞잖아요. 전 V라고 말하면 되지, 왜 A인지가. 아, 그래? 근데 약간 A, 이게 근데 A가 A는 더 가운데 난데? 선이 있잖아요. 아, V는 V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예. 그 양끝이 길게 빠져나와 있죠? 반면 칼새는 꼬리 끝이 뭉툭하거나 아니면 일자로 쭉 삐져나온 형태입니다. 근데 실은 꼬리로만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갈색제비 같은 갈색제비 경우 볼 일이 어딨다고? 그래도 꼬리가 똑같이 그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칼새도 그런 리본 모양 꼬리가 많단 리본 말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끝이 겹친 모양. 아하. 끝이 겹친 모양. 겹친 모양? 이게 꼬리가 두 개가 이렇게 겹친 모양.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어쨌든 저는 리본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턱시도 리본. 나비 넥타이? 나비 넥타이. 턱시도 리본이 뭐야? 오히려 기점점점. 네.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칼새는 날개가 길고 뾰족한 겁니다. 그렇구나.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바늘꼬리 칼새는 날개 편 길이가 50cm 정도 되는데 제비는 아무리 날개가 길어도 50cm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크기로 구별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긴 거지. 몸통 크기는 비슷해도 칼새가 날개가 훨씬 긴 거지. 그걸 봐도 일단 모른다? 상상이 잘 안 돼. 일단 갈색 제비를 내가 봤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칼새는 멀리 떨어져서 만약에 본다면 그 몸통이 어디쯤인지를 애초에 구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국내에 찾아오는 여러 칼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따 혜연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칼새는 일생의 대부분을 하늘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길을 걷다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새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그런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칼새라는 이름을 가진 칼새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acific Swift인데요. 근데 이때 영명이 커먼 스위프트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이름을 붙일 때 커먼이 붙은 애들한테 그 과 이름을 붙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커먼 스위프트가 길 잃은 새로 찾아오기 때문에 퍼시픽 스위프트가 칼새라는 이름을 갖고 그 칼새는 검은등 칼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퍼시픽 스위프트가 국내에서 가장 흔한 칼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칼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부터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넘나드는 아주 멋진 칼새입니다. 살고 있는 범위가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제곱킬로미터가 어디서? 이 범위를 뭐 월드컵 경기장 몇 개 이렇게 국가로 왜 설명 안 하시고 이렇게 수치로 설명하세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시베리아 어디서부터 오세아니아까지 산다 이렇게. 저 그 설명도 하고 1000만 제곱미터 킬로미터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동북아시아와 네. 오세아니아 이렇게 말하면 사실 어디서부터 아. 어디까지라는 게 네, 모호하지 않아요? 동북아시아부터 오세아니아. 아니 동북아시아의 기준이 중국, 한국, 일본. 올 동북아시아는 아니잖아요. 올 동북아시아. 그 밑에는요? 거기도 가요. 그니까 동남아시아도 그러면 가요. 동남아거든 빼진 거잖아 지금.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다 포함이에요. 아니 이게. 머릿속에 한 있으면 세트로. 안 되고 말씀하셔야지.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도 가고 오세아니아도 가고 아주 천만 제곱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삽니다. 근데 그러면 동북아, 동남아, 오세아니아에서 모두 번식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월동지가 또 다른 거예요? 월동지가 남쪽이죠. 주로. 월동지가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나 아. 동남아시아. 그렇습니다. 그 크기는 20cm로 평균 갈색 크기입니다. 평균 갈색 크기. 이 정도는 아주 중간 크기예요. 28? 20이요. 네. 갈색과 친구들을 동정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거는 턱 색깔, 배 색깔, 꼬리 모양입니다. 어렵다. 왜일까요? 다른 게 거기밖에 없겠지. 아니요, 우리가 밑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칼새를. 배 색깔도 달라요? 네, 배 색깔도 달라요. 배 색깔도 꽤 중요해요. 의외네. 그래서 우선은 이 칼새는 배 밑은 새까맣니다. 그리고 흰색 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흰색 턱이 뚜렷하지 않은 흰색 턱이에요. 경계선이 흐릿해서 약간 회색처럼 보이는 턱이고 또 허리 부분이 하얀색이긴 해요. 근데 물론 칼새가 뭐 내 앞에서 요리조리 가면 허리를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칼새를 만날 때는 허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봐. 그리고 꼬리는 또 웃긴 거는 제비형이라고 도감에 써 있어요. 네, 너무 스트레스를 맞아, 받는 거예요. 칼새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끝이 살짝 갈리는 턱시도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죠. 다른 칼새보다. 그리고 국내에는 여름에 찾아와서 번식을 하고 놀랍게도 커먼입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 흔하게 보긴 봤던 것 같아. 어디서? 근데 그냥 우리가 하늘을 안 쳐다보니까 못 본 거지. 그냥 산 어디 등산할 때 그 풍경을 보잖아요. 그럼 있긴 있어요. 진짜? 웃기죠. 없던데? 지나가요. 난 없던데. 그래요. 다음 제가 소개할 칼새는 바늘꼬리 칼새입니다. 이 칼새는 제가 만난 적이 있는 걸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칼새는 없어요? 네. 바늘꼬리 칼새는 봄, 가을 이동 시기 한국을 지나가고 크기는 21cm 정도 됩니다. 근데 날개 편 길이가 50cm로 그냥 칼새보다 날개 길이는 훨씬 길어요. 그냥 칼새 몇 cm였죠? 42cm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왜 바늘꼬리 칼새냐? 꼬리가 바늘처럼 생겼어. 근데요, 그 꼬리 끝부분에 바늘처럼 깃털이 숑숑숑숑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목도리 끝부분처럼 생겼어요. 저 약간 꼬꼬핀 같다고 생각해요. 꼬꼬핀이 뭐예요? 그 벽지에 네. 그 네모난 플라스틱에 이렇게 송곳같이 여러 개가 달려있고 벽지에 이렇게 꼽아서 쓰는 고리형 거치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새 꼬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게 나 어이가 뭐 없어. 꼬꼬핀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니 새 꼬리가 그렇게 그 튀어나온 그런 가시 같은 게 왜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작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항상 도감을 보면서 내가 얘를 실제로 만난다고 해도 이 바늘꼬리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아니 생각보다 잘 보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꼬리 밑부분이랑 멱이 아주 선명한 흰색이에요. 딱 경계 있는 흰색이라서 구분하기가 아주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바늘꼬리 칼새랑 칼새를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이죠. 그다음에 등 가운데 부분이 하얀색입니다. 이건 똑같네요. 아니야, 달라요. 근데 얘는 등 가운데, 얘는 허리는 허리? 검었고 얘는 등 가운데가 그라데이션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쁜 새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까 언급했던 검은 등 칼새입니다. 국내에서 만나기는 매우 어렵지만 전 세계에서는 꽤 보기 쉬운 편이죠. 커먼이라는 이름답게 유라시아 지역하고 아프리카 남부에서 사는 새입니다. 그래서 생김새를 설명하기 전에 이 검은 등 칼새 소리가 엄청 독특하대요. 그래서 여름 저녁이 되면 애들이 좀 많이 우는데 이때 둥지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를 비명을 지르는 파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칼새들이. 그러더라고요. 스크리밍. 그래서 워낙 독특해서 유럽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아 여름이 왔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데요. 매미처럼.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어떤 소리 내는지 궁금해서. 그럼 댓글에 엄마 나도 어릴 때 이 소리를 들으면 진짜? 여름이 아우, 오는 뭐 부럽네. 추억이 있지 뭐 부럽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부러웠습니다. 그런 추억도 네. 있고. 검은등 칼새는 번식은 시베리아에서 하고 겨울은 뭐 아프리카 콩고에서 지내는 등 엄청 넓은 범위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칼새를 최근에 만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진짜? 최근이요? 네. 아니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검은등 칼새를 스페인에 갔을 때 제비처럼 만났어요. 애들이 제비처럼 만났다는 게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비가 막 엄청 눈앞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상상하던 칼새는 그냥 저 먼 허공에서 그냥 앞만 보고 날아가는 애들 이런 이미지였는데 제가 스페인에 가니까 걔네들이 제비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제비인 줄 알았는데 제비가 아니라 칼새더라고요. 그 설명을 본 것 같아요. 다른 칼새에 비해서 이제 커먼 스위프트가 더 저지대로 날 수 있다. 맞아. 약간 이런 그래서 진짜 그냥 어떤 절벽, 그 스페인에 무슨 유명한 절벽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절벽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아니 그 절벽 거기를 계속 그 사이를 날아다녀요. 그 절벽이 제 다리보다 밑에 있거든요. 몇 마리 정도 있었어요? 진짜 스페인에서 한 100마리는 본 것 같은데? 그냥 거기는 정말 흔한 새처럼 날아다니고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또 칼새가 또 날아다니더라고요. 제비처럼. 저지대에서? 그냥 이렇게 야자수 옆에서. 그건 뭔 칼새였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뿌리 안 보셨나? 밥 그때 쌍안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늘꼬리 칼새는 어청도를 막 이렇게 어청도 등대를 가려면 어청도를 등반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열심히 등산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정상에 왔을 때 딱 하늘에 뭐가 날아가는 것 같아서 봤는데 쌍안경을 댔더니 바늘꼬리 칼새였던 기억. 저도 같은 곳에서 봤어요. 좀 같이 있으셨나 봐요 그때. 근데 쌍안경을 든 채로 칼새를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쌍안경을 봐도 뭐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바늘꼬리는 보였어. 거기까지였죠. 근데 뭐 막 흰 그런 거는 뭐 턱 이런 게 선명하다지만 그게 뭐 그림자 같았어요. 그렇구나. 몸 전체가 약간 그림자처럼. 맞아.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칼새들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게 진짜로 부러웠어요. 부럽네요. 그리고 막 옆에 흰털발 제비도 막 같이 날아다녀. 그거는 진짜 아니다. 흰털발 제비가 아니라 흰턱제비인가? 아마 흰턱제비겠다. 흰턱제비가 부럽다. 막 옆에서 같이 막 화라라라 부럽다. 놀아다녀. 이제 칼새에 어떤 종들이 있는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칼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칼새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착해요. 가치 판단적인 특징 같네. 칼새 잘 날아요. 그쵸. 서식지가 하늘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면 칼새는 거의 착륙 안 한다고 맞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 그냥 새들이 이제 날다가 앉고를 생각하면 사실 앉아있는 게 기본값이고 나는 게 기본값은 아니거든요. 근데 칼새는 날고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앉아있는 게 진짜 손에 꼽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고 있는 채로 모든 걸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먹이 잠도 자요? 네. 왜냐면 너무 오래 날아서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불면증이야, 불면증. 이제 비행을 하면서 먹이도 먹고 마시는 것도 마신다? 도대체 뭘 마시는지 이슬 같은 게 몸에 맺히면 그걸 마시는 걸까? 어쨌든 곤충에 있는 작은 곤충을 빠르게 날면서도 휙휙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빨리 나는데 근데 고도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빨리 나는데도 먹이를 잘 잡는다는 게 약간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 칼새가 있는 공간을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한테는 허공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허 벌판? 그 칼새의 서식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대기권 중상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에서 그렇게 곤충이 작은데 그거를 잘 찾아서 곤충을 향해서 휙휙 이동해서 냠냠 이렇게 먹는다는 곤충이 그렇게 게. 높이 사나? 뭐 살려면 살죠. 그래요? 곤충이 없으면 칼새가 거기에 못 살겠죠. 아니면 먹으러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잠도 자고 짝짓기도 날면서 합니다. 사실 이동하는 철새에서 날면서 자는 거는 자주 일어나요. 뭐 막 기러기도 그렇고 한쪽 뇌를 재운 채로 난다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어쨌든 칼새는 잡니다. 날면서. 근데 저는 웃긴 게 날면서 짝짓기 한다는 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왜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게 들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칼새가 왜 날아야 될까? 이렇게 약간 철학그 도서 같다. 칼새는 왜 나는가 이렇게. 칼새는 삶의 대부분을 하늘에서 보내고 하늘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새 1위입니다. 1위인 게 삶의 맞네. 대부분이 하늘에서 차지하는 건가요? 칼새가 왜 이렇게 하늘에서 살까요? 땅이 너무 경쟁적이라서요. 아, 먹이가 없어서 네. 땅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포유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인간도 있고 포유류도 너무 있고 파충류도 민폐들이 있고. 많다. 그렇죠. 땅엔 너무 많은 동물들이 삽니다. 땅에 내려앉는다는 사실이 칼새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왜요? 땅에 앉으면 잡아먹힐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다른 새들도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새들은 그에 맞춰서 진화된 거고 칼새는 이 이제 친구는 하늘에서 이 사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다리가 신기하다. 너무 짧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은 청취자분들 여러분들 그 사진을 찾아보면은 다리가 안 보여요. 맞아. 다리가 짧기로 유명해요. 이 칼새과 자체가 칼새과 이름이 뭐더라? 스위프트. 아니, 칼새과는 아피디데인데 이거의 그리스어 아포우스 다리가 짧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너무 짧고 서 있을 수 없어요. 어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앉지 않는 날기 최적화로 타입이에요. 진화가 된. 그렇죠? 다리가 또 길면은 방해가 되잖아요. 나는데. 그렇죠. 이제 땅에 앉는 순간 천적이 칼새를 노리는 일이 발생하고 또 뭐 로드킬이나 어쨌든 지면에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반면에 하늘을 생각하면은 블루 오션이에요. 사실은 블루 오션이 비유하는 게 맞나 싶지만 블루 스카이. 어쨌든 땅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늘로 가면은 좀 줄어들어요. 뭐 있어요? 조심해야 서식하는 될 게 생물. 하늘에. 비행기? 근데 층이 안 겹칠 것 같은데. 어쨌든 대기권층. 부딪히는 거 좀 조심하고 유리창 충돌 같은 맹금 거 이런 조심해야 될 거. 맹금은 이제 잡으려면 잡죠. 아. 그거는 맹금만 거의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아. 생각했어요. 이제 새만 조심하면 그치. 자연스러운 천적은 새. 뱀 같은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면에서 네. 물론 천적을 피하는 방식을 택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칼새는 이렇게 하늘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먹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날면서 먹이를 먹으려면은 사실 우리가 사는 곳에 허공에 곤충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공중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먹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곤충이 많은 곳에서 먹기 위해서 물가에서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물가를 이제 선호를 한대요. 이제 습지나 이런 데 가면은 곤충이 많잖아요. 아, 그럼 거기 허공에도 곤충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쵸. 거기에는 그냥 생명 자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이제 생명이니까 거기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강이나 습지 주변에서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커먼 스위프트, 검은 등 칼새의 경우에는 떼를 지어서 먹이를 먹는데요. 습지 주변에서. 귀여워. 그래서 강이나 구덩이에서 2,000마리가 떼를 지어서 밥 먹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부럽다. 2,000마리 근데 좀 아찔한 숫자 보고 같은데? 싶다.
안 부딪히는 게 신기해요. 잘할 때 거기 비행들의 대가라서. 그 앞에 딱 음. 오면 휙 피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같은 방향으로 피하면 같이 어떡해? 알아보고 싶다 칼세랑. 멀미할 것 같아요. 아 멀미는 할 듯. 좀 작아 그리고 칼새가. 또 우리가 뭐 등에 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정도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종이 거의 없지. 드래곤 이런 거야지 다들. 드래곤 느리잖아. 드래곤도 빠르더라. 모르지. 제 생각엔 동양용은 빠를 것 같은데 약간 가볍잖아요. 아 이렇게 일자로 된 네, 근데 못할 것 같아요. 갸라도스 동양용. 같이 생기는데. 아, 어떻게 가라도스에 비교를? 가라도스는 묵직해 보이는데. 그래? 동양용이 약간 가라도스 구름같이 이를 용이 빠르잖아요. 그거잖아요. 모티브잖아요. 근데 기어다니잖아요, 가라도스. 물에서 비쩍비쩍 이렇게 물에서 기어다니죠. 날아다녀요. 어쨌든 네. 칼새 소리 응.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봤겠죠. 칼세를 때로 봤으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어때요? 히히. 그래요? 진짜요? 진짜? 진짜? 시끄러운데? 맞아 이렇게 이렇게 다니던데요. 저는 사실 가까이서 본 적이 없고 네. 좀 소리가 안 들릴 만한 거리에서만 봤었어서 소리를 낸다라는 네.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떠드는 웅얼웅얼 이렇게 계속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아 웃겨. 합니다. 그리고 수다쟁이네. 어두운 곳에서 그 소리로 장애물을 인식한다고 해요. 이 박쥐가 초음파처럼? 네, 그렇죠. 박쥐가 그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박쥐나 칼새는 소리를 내서 그 장애물이 있으면은 반사되는 돌아오는 파동으로 장애물을 인식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 행동의 정확한 명칭은 반향정위, 에코로케이션입니다. 이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메아리로 위치팍. 근데 박쥐는 네. 초음파로 사람이 못 듣는 영역의 주파수를 하는데 칼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주파수. 신기하다. 깽깽깽깽 뭐 이런 소리 난다고 하는데 어. 전 안 들어봐서 몰라겠어요. 어쨌든 그쵸. 밤에도 그럼 계속 소리를 내고 낮에도 소리를 낸다? 시끄러워요. 이런 결론이 나나?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리고 이제 번식 할 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냐? 칼새가 그렇게 맨날 날아다니기만 하는데 애는 어디서 낳으면 맞아. 애를 어디서 키우지 키우냐. 않을 거 그치? 아니에요. 알 낳으면 똑 떨어지지. 상상해봐. 알똑 누가 나오면 밑에서 받았나? 파트너가 밑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등에 이제 알을 싣고 싣고 이제 날아다니는 떠나. 거야. 부화를 등에서 하는. 아, 등털에 이제 등털이 원폭하게 패여있어서 거기 딱 안착하는 거야. 여러분 상상은 어마어마한 가능합니다. 스킬이. 칼새는 땅에 둥지를 짓습니다. 다행이에요. 휴. 주로 깊은 숲속의 나무 네. 구멍 그리고 절벽에 둥지를 짓습니다. 절벽은 어울려요. 절벽 유명하죠. 깊은 숲속의 나무 구멍은 안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 아, 딱따구리 둥지 뺏을 것 같아. 맞아요. 뺏어요? 어떻게 하셨지? 아유. 뺏는 게 아니고 그냥 있던 거 쓰는 어쨌든 경쟁은 하긴 딱따구리도 하겠죠. 내년에 쓰려고 계획했을 수 있는데 계획이 맨날 망가지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절벽에 네. 둥지 짓는 애들이 많아서 절벽을 기어오르기 위한 매우 네. 짧은 다리가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 절벽에서 다리가 길다고 생각하면은 절벽을 못 기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리가 사람이 길면은 절벽을 좀- 하면은 절벽에 서 있을 순 없으니까 어쨌든 붙어 있는 게 올라가기 쉽잖아요. 백로가 절벽을 탄다고 생각했을 때 딱 잘 못 탈 것 같은 느낌 나죠. 어려워. 근데 새 자체가 절벽을 타는 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짧은 다리로 절벽을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감에서도 네. 그 그림을 보면은 앉아있는 사진이 아니라 나는 맞아. 사진이랑 절벽에 절벽에 있는 사진 다리 매달려 있는 있어. 매달려 있는 귀여워.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깊은 숲속에 둥지를 짓는 게 사실 특징이었는데 오래된 숲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숲 가장자리가 아니고 오래된 안쪽. 네, 생긴 지 오래된 숲 속에서 원래 둥지를 지었는데 그런 숲이 사실 정말 많이 파괴가 됐고 지금은
사실상 맞아, 도시밖에 흔하지 살 않잖아. 곳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건물 구멍과 틈새에 둥지를 짓게 적응을 된 했어.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공 둥지 그리고 씁니다. 놀랍죠? 절대 안 쓸 것 같은데? 왜? 잘 쓸 것 같은데. 그냥 내 주변에서 있을 것 아, 같지가 않은 칼새는 이미지가 있어. 완전 자연인 이미지. 자연조. 나 자연조지 뭐. 어쨌든. 근데 또 이 웃긴 설명을 봤던 게 둥지를 쓸 때도 응. 둥지를 들어갔다 나갔다 응. 할 때 다른 새들 생각해보면 둥지에 앉기 위해서 약간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 앉고 나갈 때도 이렇게 퍼덕이면서 날아가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칼새는 둥지로 갈 때 내다 꽂아서 들어간다? 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이렉트 플라이? 그래서 뿅 이렇게 들어가서 앉고 피용. 갈 때는 이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응. 뛰어내려요. 자유낙하로. 응. 자유낙하 그냥 휙 뛰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 날아가는 그런 특이한 나는 방식을 이용하네요. 정말 날갯짓을 안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럼 처음 날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날까? 뛰어내린 다음에 떨어지면서 이제 와, 이렇게 멋지다. 자유낙하라고 표현된 게 저는 놀라웠어요. 얼마나 날갯짓을 안 하고 떨어지길. 그니까 참 신기한 새야. 칼새는. 그리고 둥지를 지을 때도 또 허공. 이제 허공이 아니죠, 칼새한테는. 우리는 허공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그 공간. 하늘에서 날면서 이제 둥지 재료를 구해가지고 침이랑 섞어가지고 둥지를 짓습니다. 허공에서 지어요, 둥지를? 아니요. 절벽에 짓는 단계. 상상한테 막 허공에서 막 냠냠냠냠냠 이렇게 짓는 거야. 이제 바닷가의 절벽에 해안 절벽에 사는 애들은 해초 같은 걸로 짓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귀여워. 지푸라기 이런 걸로도 짓고. 그리고 이 둥지를 네.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썼던 둥지를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치, 만들기 힘들지. 그리고 한 번 짝을 지은 파트너와 계속 짝을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나이를 먹을수록 나타난다. 근데 어릴 때는 그럼 바꾼다는 건가? 나이가 들면 안정을 찾아가는 스타일이신가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저는 이걸 조사하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먹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제비집이 식재료인 거 아시나요? 중국의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제비집 알죠? 근데 이 제비집 사실 제비집 여러분 아시죠? 제비집 어떻게 생겼습니까? 맨날 왜냐 어릴 때 뭔가 중국 음식, 중국의 독특한 식문화 하면서 배우잖아요. 뭐 제비집을 먹는다. 그러니까. 제비집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그치. 먹기 싫게 생겼어요. 진흙에다가 막 돌이랑 나뭇가지랑 막 이렇게 다 들어 지푸라기 있고 딱 씹으면은 그 해가 만든 바지락처럼 으슥으슥 갈릴 것 같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제비집을 왜 먹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제비집이 제비가 아니라 흰집 칼새의 둥지라고 합니다. 흰집 칼새? 네. 흰집 칼새라는 게 있대요. 화이트 하우스 스위프트. 그런가 봐요. 하우스 스위프트인가 보다. 하우스 스위프트인데 하우스 스위프트가 이제 쇠칼새거든요. 네. 근데 흰 뭐가 있나 봐요? 흰 스위프트. 흰색 칼새? 어쨌든 네, 이 흰집 칼새라고 어쨌든 기사에서 있었는데 얘의 둥지래요. 제비집이 아니라 칼새집이에요. 그래서 그 칼새 집의 생김새를 봤더니 제비집같이 안 생긴 거예요. 먹을 수 있게 생겼어요. 왜냐면 제비집은 씹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 흰집 칼새의 둥지는 약간 밀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누런 한 톤으로 돼 있고 다른 건더기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보니까 침을 너무 많이 섞어서 만드니까 해초에다가 침 젤라틴 성분이 있대요. 젤리처럼 된 거야? 해초에다 젤라틴을 섞어서 만든 둥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집을 왜 먹을까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은 시도를 할 만은 하다. 너무 배가 고프면. 근데 엄청 고급 음식이잖아. 없으니까 그렇겠죠. 칼새가. 그러니까 고급 음식이죠. 근데 야생 칼새의 둥지를 한다는 게 사실 양식이 아니면 다 고급 음식이라고 저는 고급 음식화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제비즙을 먹는 게 아니라 칼새즙을 먹는 거였구나. 일단 여기서 1차로 충격을 받았고 그 생각보다 먹을만하게 생겼다라는 게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4대 진미? 뭐 세계의 4대 진미? 있잖아. 안에 들어가는 푸아그라랑 게 송로버섯, 푸아그라, 제비즙, 캐비어. 근데 이게 좀 그때그때 바뀌어요. 뭐 샥스핀이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적제비즙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릴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옛날에 봤다. 먼 나라 이웃 나라. 맨날 봤었어. 세계 4대 음식. 근데 적제비즙이 뭘까? 제비즙이야 알겠다 이거야. 칼새즙이 제비즙이잖아요. 근데 적제비즙이 뭘까? 붉은 제비. 빨간 칼새가 있는 있나? 걸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칼새가 둥지를 지었는데 그 둥지를 허물면 또 둥지를 지어요. 네. 똑같은 칼새가? 그런 거죠. 까치 집을 치우면 까치가 그냥 또 지으려고 하듯이 허물어졌지만 다시 힘내서 지어보자. 하자. 그런데 또 치워. 그럼 또 지어. 그럼 피를 써서 해요? 그렇게 한 3번을 허물면 침이 안 나와요 몸에서. 그래서 피를 토해가지고 둥지를 짓는데요. 그게 적제비즙이래요. 맞아. 너무 진짜 중국 진짜 사람들 아니야. 잔인하구나. 진짜 아니야. 잔인하구나. 진짜 아니야. 저는 근데 이 상황에서 좀 아찔한 게 이 칼새즙을 먹으려고 3번 이상 허물어 봤다는 게 일단 적제비즙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까지 몇 번이나 허물었겠죠. 그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잔인해. 그리고 애가 피를 토해서 둥지를 그걸 졌으면 먹고 싶어요? 그 애의 건강이 지금 매우 우려돼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식재료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뭐 4대 진미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4대 진미, 적제비즙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애가 피토해가지고 지웠는데 지금 또 그러니까. 어쨌든 가져간 거잖아요. 적제비즙을 생각해봐. 먹으려면은. 누가 당신이 낳은 뭐 음식에 토핑으로 당신의 피를 쓰겠다 해서 피토하게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싫잖아요. 진짜 아찔해. 미슐랭 식당에서 그러면. 진짜 아찔해. 적제비즙 웬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빨간 칼새가 있으면 좋겠다. 그니까 오히려 난 그래. 빨간 칼새 동지 한 번 가져갔다 이런 거는 몰라. 일단 한 번 가져가는 것도 그다지. 사실 둥지 훔쳐가서 먹는 것도 그래. 너무 그래. 아사 직전이면 이해할게요. 근데 4대 진미 이런 거 즐기는 거잖아요. 그치, 사치잖아요. 4대 진미는 당연히 그게 아니잖아. 근데 왜 음식이잖아. 칼새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진미를 잘못 먹으시나요? 걸려서 칼새가. 너무해. 그래 이래서 땅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땅에 내려오면 이런 둥지만 일이 지으려 생기잖아. 하면은 적제비즙이니 뭐니 내 둥지 다 가져가고. 안 내려오지. 너무 잔인해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칼새의 생김새와 우리나라에 있는 칼새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칼새의 서식 또 번식 특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가 칼새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칼새 입문서. 그렇죠. 사실 모든 것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제법 많은 정보를. 맞아. 칼새는 무궁무진한 새랍니다. 왜냐면은 너무 허공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맞아요. 있는 게 잘 칼새 모르는. 100분의 1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공중에서의 삶을 모르니까. 뭐 공중 제비를 돌든다든지 그런 건 모르잖아요. 돌 것 같은데 근데 쉽게 돌 것 같은데. 웃기다. 제비를 닮은 칼새가 공중 제비를 돈다는 사실이. 공중 제비는 왜 공중 제비? 그러니까 왜 공중... 인간이 제비처럼 공중에서 이렇게. 아, 제비는 한다? 그럼 원래 공중 제비를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제비가 진짜 메이저 색이네요 이런. 네, 수제비의 그 제비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나그네 새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여름이 되면은 칼새가 또 흔하다라는 새이기 때문에 뭐 산에 등산해서 그쵸. 정상에서 하늘을 바라보시면 운이 좋으면은 뭐 이제 그때 딱 지나갈 수 있겠죠. 그쵸. 운이 근데 많이 너무 좋아야죠. 빨리 지나가가지고 좀
걸으면서 눈을- 땅을만 보시면 안 되고 하늘을 많이 올려다 봐야지. 다치는 거 알죠? 하늘 어. 보다가 걸으면. 멈춰서서 보세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그럼 칼새가 있는 거예요. 네. 칼새가 있어. 그러면 모두 칼새가 지나가는 장면을 보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세보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도 세보라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세보라 같이 새를 봐요 세보라